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그전에도 분석을 해드렸듯이 바닥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손절매가 이어진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마무리가 이루어진 모습이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개인들 매도 이어진 흐름들과 외국인 기관이 같이 코스피 쪽에 들어왔다라는 점 긍정적이고, 선물 쪽에서는 뭐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와는 다르게 금융투자가 현선물 쪽에서 같이 매수가 들어왔죠.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합성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 들어오는 시그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와는 다른 시그널들을 보이는 모습은 맞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이어지는 장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환율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환율은 어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세로 마무리는 했지만 윗꼬리가 거의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가 자리서부터 조금 더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락 출발했다가. 그 얘기는 워낙 강세긴 하나 강세 흐름들이 강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만한 부분들을 만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만큼 오늘 수급은 완전히 좋았어요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물 쪽에서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수준들로 흐름들이 전개됐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 단 지금 뉴스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시켰어요. 이 얘기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수급은 뭐 강하진 않았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흐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8만원짜리 넘어가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감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겠고, 오늘 종목들의 특징들은 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상승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하락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흐름들을 보시면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을 이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더 줄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저점을 다져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좀 큰 이슈는 없습니다. 오미크론발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은 좀 안도감을 좀 갖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크게 이제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도 하고 휴장도 있으면서 상당히 좀 연휴 기간의 흐름들이 나타나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들어오긴 어려울 거예요. 즉 좀 올라온다라도 제한적인,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심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점을 높여놨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높여놓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초에는 저는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와 그 다음에 제 바이오주들의 코스닥 종목들 흐름들은 좀 더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만 원은 넘어가는 흐름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종목들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우리가 좀 서진 시스템 분할 매수 했듯이 그런 부분들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종목들은 오히려 좀 조정해서 모아가고 비중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들로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시장도 미국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약보합권 내외 정도만 나와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전개되는지 지켜보시고, 미국 지수 정규장이 약보합권만 나와준다라면 더 그 이상 나오면 훨씬 좋고요. 약보합권만 나와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업종별 순환매와 테마 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인성정보 흐름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인성정보뿐만 아니라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그다음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죠. 근데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자태치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압병동 이후에 흐름들이 추남매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원격 진료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용돈벌이용으로서 충분히 메리트 있고, 우리가 평단가 잘 맞춰놨으니까 이 부분들 3차 분할 매수자를 고려하든지 아니면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도록 할 거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웹젠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또 반복 매매 흐름들의 자리들 잡아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소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